사람을 움직이려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조직이든 가정이든 사람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굴러갑니다. 문서와 규정이 있어도 마음이 떠나면 말이 닳기 시작합니다. 말이 다르면 지시가 늘어나고 지시가 늘면 감시는 커집니다. 공자는 정치를 거창한 권력의 기술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정치란 바로잡는 일이고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리더십과 운영의 문제입니다. 위정편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따르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공자의 답은 의외로 소리가 작습니다. 통제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도 마음까지 데려오긴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따르지만 속으로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멀어짐이 쌓이면 어느 날 조직은 조용히 붕괴합니다. 공자는 먼저 정치라는 단어 자체를 다시 보여줍니다. 정치란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남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자는 두 가지 방식을 대비합니다. 하나는 규정과 처벌로 사람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덕과 예로 사람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규정과 처벌은 빠릅니다. 즉시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이 곧 변화는 아닙니다. 사람은 벌이 무서워서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벌이 없는 곳에서는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으로만 유지되는 질서는 압력이 약해지는 순간 흔들립니다. 공자가 던지는 핵심은 여기입니다. 두려움은 행동을 바꾸지만 기준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늘 눈치를 보며 움직입니다. 눈치를 보는 조직은 에너지가 새어나갑니다. 사람들은 일보다 안전을 먼저 계산합니다. 무엇을 해야 성과가 나는가 보다 무엇을 해야 혼나지 않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그때부터 조직은 정답이 아니라 무사를 추구합니다. 무사는 사고를 줄일 수는 있어도 격신을 만들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자는 그래서 다른 중심을 세웁니다. 덕으로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덕은 착한 척하는 기술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예측 가능성을 만듭니다. 예측 가능성은 안전감을 만들고 안전감은 자발성을 부릅니다. 자발성은 억지로 짜내지 못하는 힘입니다. 공자는 덕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별에 비유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별이 기준이 되면 다른 별들이 그 기준을 따라 자리 잡는다고 말합니다. 리더가 소리를 줄일수록 기준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덕으로 이끈다는 것은 아무 규칙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칙이 왜 존재하는지 납득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납득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에는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이 부끄러움은 수치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감각입니다. 외부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 선을 넘지 않게 하는 내적 브레이크입니다. 공자는 바로 이 내적 브레이크를 중요하게 봅니다. 처벌은 사람을 멈추게 하지만 내적 브레이크는 사람을 세웁니다. 세워진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예를 함께 말합니다. 예는 격식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경계가 정당할 때 사람은 억울함 대신 납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납득이 없는 규칙은 곧 불만을 낳습니다.
불만은 말을 거칠게 하고 거친 말은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관계가 상하면 협력은 사라지고 협력이 사라지면 통제는 더 커집니다. 통제가 커지면 덕은 더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진 덕을 보완하려고 규정은 더 두꺼워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시작점이 바로 덕의 선명함입니다. 그렇다면 덕은 무엇으로 선명해질까요? 거창한 연설로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설보다 반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공로를 나누는지, 불편한 진실을 숨기지 않는지, 기준이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지, 이 반복이 덕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덕이 조직의 공기를 만듭니다. 공기가 바뀌면 규칙은 감시가 아니라 안전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위정편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리더십의 핵심이 결국 자기관리라는 지점입니다. 리더가 흔들리면 조직의 기준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정치의 중심을 몸가짐으로 말합니다. 스스로가 바르면 명령이 많지 않아도 일이 바로 선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스스로가 흐트러지면 명령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날카롭지만 현실적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표정을 믿습니다. 표정은 태도에서 나오고 태도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는 도덕 시험이 아닙니다. 운영의 기술입니다. 리더가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조직은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규칙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규칙은 더 많은 비용을 만듭니다. 승인 절차가 늘고, 보고가 늘고, 회의가 늘고, 소통은 더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진 조직에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조직은 성장을 멈춥니다. 남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소진입니다. 공자는 그 소진을 너무 오래전에 이미 본 사람처럼 말합니다. 위정편이 주는 현대적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힘은 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을 믿게 하는 힘은 말이 아니라 덕입니다. 덕을 가능하게 하는 바닥은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는 완벽이 아닙니다. 자기관리는 일관성입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기준이 무너지지 않는 정도의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은 작은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을 미루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과가 났을 때 공로를 독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원칙이 불리할 때도 원칙을 버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쌓이면 사람들은 리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합니다. 두려움은 거리를 만들지만 신뢰는 가까움을 만듭니다. 가까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기준을 맞춥니다. 이제 위정편을 네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처벌은 행동을 멈추게 하지만 기준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덕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예는 그 따름을 안정시킵니다. 문화는 문서보다 먼저 사람을 움직입니다. 리더십의 끝은 자기관리입니다. 짧게 남기겠습니다. 통제는 속도를 만들 수 있어도 신뢰는 방향을 만듭니다. 다음 편에서는 8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가 단순한 격식이 아니라 정당성, 경계, 권한의 문제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작은 월권이 왜 조직 전체의 질서를 흔드는지 공자의 문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논어의 문장을 생활의 언어로
천천히 풀어갑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도 함께 듣고 싶다면 구독으로 연결해 두면 좋겠습니다.